죄송합니다. 저 원래 왼손잡이라서. 다은이 서류에 사인하는 모습을 본 홍진우 회장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글씨체, 그 손의 움직임, 그리고 펜을 잡는 각도까지 모든 것이 30년 전 기억과 일치했습니다. 잃어버린 딸의 마지막 흔적이었던 어린아이의 낙서와 똑같은 왼손 글씨였죠.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선 미래그룹 본사 건물 40층 높이의 위험 있는 외관은 마치 도시를 내려다보는 거대한 파수꾼 같았습니다. 그 최상층 회장실에서 홍진우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69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홍진우 회장이지만 오늘따라 어깨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비서를 뽑아야 하는 날이었거든요. 회장님, 오늘 면접 볼 지원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이수민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어요. 홍진우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발이 섞인 머리카락과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보이는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피로가 담겨 있었죠. 그래, 몇 명이나 왔나? 홍진우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무기력해 보였어요. 총 5명입니다. 모두 뛰어난 이력을 가지고 계세요. 이수민 비서실장이 서류 뭉치를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홍진우 회장은 서류들을 대충 훑어보았어요. 명문대 출신들, 외국어 능통자들, 그리고 풍부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왜인지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계적으로 나열된 스펙들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지원자부터 들여보내주게. 홍진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면접은 예상대로 진행되었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지원자까지 모두 완벽한 답변을 준비해 왔지만 홍진우 회장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똑하고 유능해 보였지만 어딘가 딱딱하고 계산적인 느낌이었거든요. 마지막 지원자를 들여보내주시겠습니까? 이수민 비서실장이 물었어요. 그래, 마지막이니까. 홍진우 회장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35살 정도로 보이는 다은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또렷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원자들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였어요. 긴장해 보이면서도 자연스럽고 격식을 차리면서도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다은이 깊숙이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홍진우 회장은 순간 놀랐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다은이라고 하시는군요. 앉으세요. 홍진우 회장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은이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면접이 시작되었어요. 다은의 답변은 다른 지원자들과 달랐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모범 답안보다는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른을 대하는 예의가 남달랐죠.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홍진우 회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홍다은입니다. 35살이고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다은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홍진우 회장의 마음에 무언가가 스쳤어요. 다은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남달라 보였습니다. 왜 미래그룹에 지원하셨나요? 홍진우 회장이 계속 물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좋은 회사라는 이유로 지원했습니다. 다은이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미래그룹에 대해 알아보면서 홍진우 회장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어요. 직원들을 가족처럼 아끼시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 밑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홍진우 회장은 다은의 순수한 눈빛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 같은 것이었어요. 그럼 이제 서류에 사인을 해보세요. 홍진우 회장이 계약서를 건넸습니다. 다은이 펜을 잡는 순간 홍진우 회장의 시선이 다은의 손에 고정되었어요. 다은은 자연스럽게 왼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원래 왼손잡이라서요. 다은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홍진우 회장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다은의 글씨체, 손의 움직임, 그리고 펜을 잡는 각도까지 모든 것이 30년 전 기억과 겹쳤거든요. 홍진우 회장도 왼손잡이였고 오래전 잃어버린 딸도 왼손잡이였습니다. 홍진우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다은의 서명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글씨체는 분명 어디선가 본 것 같았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합격입니다. 홍진우 회장이 말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다은이 기뻐하며 깊숙이 인사했어요. 그 순간 홍진우 회장은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다은은 미래그룹의 새로운 비서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회사에 나와 홍진우 회장의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보다 1시간 먼저 나와서 회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날 일정을 미리 점검하는 다은의 모습은 정말 기특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진우 회장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다은이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그 정중한 모습에 홍진우 회장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예의 바른 아이가 있다니 정말 기특했거든요. 일찍 왔구나. 홍진우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편하게 업무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했습니다. 다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홍진우 회장은 자리에 앉아 다은이 정리해 놓은 서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중요한 부분에는 작은 메모지까지 붙어 있었어요. 그 세심함에 홍진우 회장은 감탄했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해놨네. 홍진우 회장이 칭찬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은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은의 일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전화를 받을 때도 항상 정중하고 친절했고 방문객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응대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는 더욱 깍듯하게 대했죠. 마치 자신의 할아버지를 대하듯이 말이에요. 다은 씨는 정말 예의 바르네요. 이수민 비서실장이 홍진우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아요. 누구에게나 먼저 인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 홍진우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은의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홍진우 회장은 다은이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중요한 계약서들을 번호순으로 정리하며 하나씩 세고 있었어요. 하나, 다은이 첫 번째 서류를 들며 말했습니다. 둘, 두 번째 서류를 정리하며 이어서 말했어요. 셋, 세 번째 서류를 놓으며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홍진우 회장은 다은이 숫자를 셀 때마다 특별한 것을 발견했어요. 다은은 숫자를 말할 때마다 작은 멜로디를 함께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를 말할 때는 높은 음으로, 둘을 말할 때는 중간 음으로, 셋을 말할 때는 낮은 음으로 말이에요. 홍진우 회장의 손이 책상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 멜로디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알고 있는 멜로디였어요. 넷, 다섯, 여섯, 다은이 계속해서 숫자를 세며 그 특별한 음으로 흥얼거렸습니다. 홍진우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멜로디는 30년 전 자신이 어린 딸에게 숫자를 가르치며 만들어준 특별한 노래였거든요. 딸이 숫자를 쉽게 외울 수 있도록 각 숫자마다 다른 음을 붙여서 만든 것이었죠. 7, 8,
아홉, 열 다은이 마지막까지 세며 그 멜로디를 완성했습니다. 홍진우 회장은 믿을 수 없었어요. 그 멜로디는 세상에서 단 한 사람, 자신의 딸만이 알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우연히 똑같은 멜로디를 만들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은 씨, 홍진우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다은이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숫자를 셀 때 노래하던 그 멜로디는 어디서 배운 건가요? 홍진우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세는 게 습관이에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숫자를 더 쉽게 외울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홍진우 회장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었다고. 그럼 다은의 어머니가 그 멜로디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어요. 그 멜로디는 홍진우 회장이 직접 만든 것이었고 딸에게만 가르쳐 준 것이었거든요. 어머니께서 그 멜로디를 어디서 아셨을까요? 홍진우 회장이 더 깊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어머니께서는 그냥 아신다고만 하셨어요. 다은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특별한 이유는 말씀만 하셨거든요. 홍진우 회장은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질문을 하면 다은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은이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홍진우 회장은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은의 왼손 글씨체와 숫자, 세는 멜로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혹시 정말 다은이 자신이 찾던 딸일까?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홍진우 회장은 침대에 누워서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딸과 함께했던 그 짧았지만 행복했던 시간들을, 그리고 딸이 사라진 후의 절망적인 나날들을. 만약 다은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홍진우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어요. 어젯밤 내린 결심을 실행에 옮길 시간이었거든요. 이수민 비서실장, 홍진우 회장이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회장님, 이수민 비서실장이 즉시 달려왔어요. 다은 씨의 개인 신상에 대해 조사를 해야겠어. 특히 어린 시절 배경을 자세히 알아보게. 홍진우 회장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수민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개인적인 확인이 필요한 일이 있네. 홍진우 회장이 간단히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야 해. 다은 씨가 알면 안 돼. 이수민 비서실장이 나간 후 홍진우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다은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오후가 되어 이수민 비서실장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다은 씨에 대한 기본 조사가 끝났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 홍진우 회장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은 씨는 현재 35살이고 어머니 한소영 씨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이수민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특이한 점은 다은 씨가 3살 때까지의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희망의 집이라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나와 있어요. 홍진우 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살까지의 기록이 없다니. 그리고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것은 희망의 집이 어디에 있나? 홍진우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울 외곽 양주시에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 중이고요. 이수민 비서실장이 답했습니다. 홍진우 회장은 즉시 결심했어요. 직접 그 고아원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차를 준비해 주게. 지금 당장 그곳에 가볼 거야.
지금 가시겠다고요? 오늘 오후 일정이 있으신데 이수민 비서실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모든 일정을 취소하게. 홍진우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 1시간 후 홍진우 회장은 양주시에 있는 희망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2층 건물이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정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고 정겨운 분위기였습니다. 홍진우 회장이 현관문을 두드리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 여성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미래그룹의 홍진우라고 합니다. 홍진우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원장님이신가요? 아, 네. 저는 박선영 원장입니다. 박선영 원장이 놀란 표정으로 답했어요. 혹시 후원 관련해서 오신 건가요? 아니요. 개인적인 일로 왔습니다. 홍진우 회장이 말했어요. 30년 전 이곳에 있었던 한 아이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박선영 원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이야기합시다. 원장실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었어요.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가득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오래된 앨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전이라면 제가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네요. 박선영 원장이 말했어요. 혹시 어떤 아이를 찾고 계신가요? 여자아이였고 3살 정도였을 겁니다. 홍진우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왼손잡이였고 숫자를 셀 때 특별한 멜로디로 세는 아이였어요. 박선영 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손가락으로 특별한 놀이를 하는 아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진우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떤 놀이 말인가요? 잠깐만요. 박선영 원장이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그때 기록해둔 게 있어요. 정말 특이한 아이라서 기억에 남거든요. 박선영 원장이 일기장을 뒤적이더니 한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여기 있네요. 다은이라는 아이였어요. 3살에 왔는데. 정말 똑똑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죠. 다은이요. 홍진우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신기한 손가락 놀이를 했어요. 박선영 원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꼬아서 특별한 모양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 하고 부르곤 했어요. 홍진우 회장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 손가락 놀이는 자신이 딸에게 가르쳐준 비밀 암호였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그들만의 특별한 놀이였죠. 그 손가락 놀이를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홍진우 회장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선영 원장이 손으로 시범을 보였습니다.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구부리고 나머지 3손가락을 특별한 모양으로 꼬는 것이었어요. 정확히 홍진우 회장이 딸에게 가르쳐준 그 모양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홍진우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바로 그 놀이에요. 박선영 원장이 놀란 표정으로 홍진우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다은이의 가족이신가요? 아마도 홍진우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정말 그 아이가 맞다면요. 박선영 원장은 더 많은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은이 고아원에서 지낸 20년 동안의 성장 과정, 착하고 예의 바른 성격, 그리고 어머니를 찾으러 온 한소영이라는 여성의 이야기까지. 한소영 씨가 다은이를 데려갔을 때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박선영 원장이 말했어요. 오랫동안 찾던 딸을 드디어 찾았다고 하시면서요. 홍진우 회장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다은이 바로 자신이 30년 동안 찾던 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소영이라는 이름도 어딘가 익숙했어요. 혹시 예전에 알던 사람이 이름을 바꾼 건 아닐까 하고요. 희망의 집에서 돌아오는 길, 홍진우 회장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교차했거든요. 정말 다은이 자신의 딸이라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다은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그들만의 비밀 손가락 놀이였죠. 다음 날 회사에서 홍진우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려고 노력했지만 자꾸만 다은의 모습에 시선이 가더라고요. 다은은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고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정중한 목소리로 응대하는 모습이 정말 기특해 보였습니다. 오늘 저녁 일정 확인해 드릴까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괜찮네. 홍진우 회장이 답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낼 생각이야. 그럼 제가 정리해 놓고 먼저 퇴근해도 될까요? 다은이 예의 바르게 물었어요. 그래도 되지만 홍진우 회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면 조금 더 있어줄 수 있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물론이죠. 다은이 밝게 대답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사무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서 홍진우 회장과 다은만 남았어요. 홍진우 회장은 긴장된 마음으로 다은을 휴게실로 불렀습니다. 다은 씨, 잠깐 휴게실에서 이야기 좀 할까? 홍진우 회장이 말했어요. 네, 다은이 따라왔습니다. 휴게실에는 작은 피아노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직원들의 휴식을 위해 마련한 것이었는데 다은이 피아노를 보더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혹시 피아노 치셔도 될까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지, 치고 싶으면 쳐도 돼. 홍진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다은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쇼팽의 야상곡이었는데 정말 실력이 좋더라고요. 홍진우 회장은 다은의 연주를 들으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홍진우 회장이 박수를 쳤어요. 정말 잘 치는구나. 어디서 배웠나?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다은이 수줍게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피아노를 정말 잘 치세요. 그때 홍진우 회장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다은 씨, 혹시 어릴 때 특별한 손가락 놀이를 한 적이 있나? 손가락 놀이요. 다은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응, 손가락을 특별한 모양으로 만드는 놀이 말이야. 홍진우 회장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다은이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 그 놀이요. 어릴 때 자주 했던 놀이가 있어요. 홍진우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놀이인데 이런 거예요. 다은이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구부리고 나머지 세 손가락을 특별한 모양으로 꼬았어요. 정확히 홍진우 회장이 기억하는 그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다은이 계속했어요. 까치야, 까치야, 우리 아빠 어디 갔나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홍진우 회장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노래는 자신이 딸에게 가르쳐준 특별한 노래였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그들만의 비밀이었는데 다은이 그 노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니 그 노래를 누가 가르쳐줬나? 홍진우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글쎄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은이 생각에 잠기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는 아빠가 가르쳐 주신 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홍진우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은이 바로 자신이 30년 동안 찾던 딸이었어요. 왼손 글씨체, 숫자, 세는 멜로디, 그리고 손가락 놀이까지 모든 증거가 일치했습니다. 다은아, 홍진우 회장이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다은이 고개를 들었는데 홍진우 회장의 눈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왜 우세요? 홍진우 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냥 홍진우 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자네가 정말 기특해서 그래. 이렇게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를 보니까 마음이 뭉클하네. 다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홍진우 회장을 바라봤어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홍진우 회장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다은아, 그 손가락 놀이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 네, 물론이에요. 다은이 다시 손가락을 꼬아 그 특별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홍진우 회장도 똑같이 손가락을 꼬았어요. 30년 만에 하는 그들만의 놀이였습니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같은 모양을 만들었을 때 홍진우 회장은 확신했습니다. 운명이 자신에게 딸을 다시 데려다 준 것이라고. 회장님도 이 놀이를 아세요? 다은이 신기한 듯 물었어요. 응. 홍진우 회장이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에게 배운 놀이야. 그날 밤 홍진우 회장은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딸을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어떻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거든요. 다은이 충격받지 않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면 신중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홍진우 회장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은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더 이상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버거웠거든요. 그날 저녁 홍진우 회장은 다은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정말 댁에 가도 될까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홍진우 회장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홍진우 회장의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어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였지만 정원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다은이 현관에 들어서자 정중하게 신발을 정리하고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다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편하게 해.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홍진우 회장이 말했지만 그 말이 얼마나 의미 깊은지 다은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홍진우 회장은 다은을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벽면 가득 책들이 꽂혀 있고 한쪽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는 액자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서재네요. 다은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책도 정말 많으시고 오랫동안 모은 거야. 홍진우 회장이 답했습니다. 앉아. 차라도 한잔할까? 다은이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여전히 공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홍진우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홍진우 회장은 따뜻한 차를 우려서 다은에게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은이 두 손으로 찻잔을 받으며 말했어요. 홍진우 회장은 다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다은아, 오늘 자네에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홍진우 회장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네, 다은이 집중하며 답했어요. 먼저 자네 어머니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 홍진우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물어보세요. 다은이 답했어요. 어머니 성함이 한소영 씨라고 했지. 홍진우 회장이 확인했습니다. 네, 맞아요. 다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홍진우 회장은 깊은 숨을 쉬고 계속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예전에 다른 이름을 쓰신 적이 있을까? 다은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릴 때 어머니가 가끔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걸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홍진우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나나?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은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혜진이라는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가끔 누군가 전화해서 혜진 씨라고 부르는 걸 들었거든요. 홍진우 회장은 그 순간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혜진, 그것은 한소영의 원래 이름이었어요. 3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이었죠. 다은아, 홍진우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겠나? 네, 다은이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홍진우 회장은 천천히 3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회사에서 만난 한 여인, 혜진과의 사랑, 그리고 다은의 탄생에 대한 모든 것을 말이에요.
30년 전 내가 아직 젊었을 때 홍진우 회장이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정말 특별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의 이름은 혜진이었지. 다은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같은 이름이라는 것에 놀랐지만 계속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혜진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홍진우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외모도 아름다웠지만 마음이 더 아름다웠지. 피아노도 정말 잘 쳤고 무엇보다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 그분과 어떻게 되셨나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는 사랑하게 되었어. 홍진우 회장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혜진이 임신을 했지. 정말 기뻤어. 우리 사이에 소중한 생명이 생긴다는 것이. 다은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그리고 예쁜 딸이 태어났어. 홍진우 회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지. 그 아이의 이름은 다은이었어. 다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이름과 같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홍진우 회장이 슬픈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당신의 상황은 복잡했어.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였고 주변의 압력도 심했지. 결국 혜진과 다은이를 지키지 못했어.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 다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혜진은 다은이를 데리고 떠났어. 홍진우 회장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다은이를 위해서 말이야. 그 후로 30년 동안 찾지 못했어.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야기의 결말을 예감하고 있었거든요. 다은아, 홍진우 회장이 마침내 진실을 말했습니다. 내가 찾던 그 다은이가 바로 너야. 너는 내 딸이야. 다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믿을 수 없는 진실이었거든요. 그동안 직장 상사라고 생각했던 분이 자신의 아버지였다니. 정말이요? 다은이 흐느끼며 물었어요. 정말이야. 홍진우 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왼손 글씨체, 숫자, 새는 멜로디, 손가락 놀이까지 모든 것이 일치해 너는 분명히 내 딸이야. 다은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홍진우 회장에 대한 친근감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다은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간 품고 살았던 의문들이 한순간에 풀리는 듯 했거든요. 왜 어머니가 가끔 슬픈 표정을 지었는지, 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자신이 홍진우 회장을 처음 봤을 때부터 묘한 친근감을 느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회장님, 다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정말 제 아버지라면. 그래, 다은아. 홍진우 회장이 부드럽게 답했어요. 너를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내 아버지야.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라고 하셨어요. 사정이 있어서 함께 살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홍진우 회장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혜진이 다은에게 자신을 그렇게 설명해 주었다니,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좋게 기억하도록 해주었다니,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홍진우 회장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네, 다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고 언젠가 만나게 되면 그때 모든 걸 이해하게 될 거라고요. 홍진우 회장은 혜진의 그 마음씨에 더욱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다은이에게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을 심어준 것이었어요. 다은아, 홍진우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릴 때 들었던 자장가 기억나나? 다은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어머니가 불러주신 자장가요. 네, 기억나요. 정말 예쁜 멜로디였는데 어떤 자장가였는지 기억할 수 있을까? 홍진우 회장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은이 눈을 감고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다은이 잘 자라. 아빠가 지켜줄 거야. 별님도 달님도 다은이를 사랑해. 꿈나라에서 만나자. 우리 예쁜 다은아. 홍진우 회장은 그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다은을 위해 직접 만든 자장가였거든요. 세상에서 단 한 사람 다은만을 위해 만든 특별한 노래였어요. 맞아. 바로 그 노래야. 홍진우 회장이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만든 자장가야. 다은도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왜 그 자장가를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지, 왜 가끔 그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다은이 처음으로 그 호칭을 불렀어요. 홍진우 회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다은을 꼭 안아주었어요. 30년 만에 품에 안은 딸이었습니다. 다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홍진우 회장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아버지. 다은이 울먹이며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야 모든 걸 이해해요.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30년의 그리움과 아픔이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은아, 홍진우 회장이 다은의 어깨를 잡고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건 모두 어머니 덕분이야. 정말 잘 키워주셨구나.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바르게 살라고 하셨어요. 다은이 말했습니다. 어른들께 예의를 지키고 열심히 살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거든요. 홍진우 회장은 혜진에게 더욱 고마워졌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은을 이렇게 바르고 착하게 키워준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다은은 아버지와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난 30년 동안의 이야기들, 서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지낼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아버지, 다은이 말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어요. 다은아, 홍진우 회장이 뭉클한 마음으로 답했어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것이 아버지가 바라는 전부야. 몇 달이 지난 후 홍진우 회장과 다은은 정말 아름다운 부녀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회장님과 비서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퇴근 후에는 진정한 아버지와 딸로 지냈어요. 다은은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고 홍진우 회장은 늦은 나이에 다시 찾은 딸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홍진우 회장의 집 서재에서 다은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홍진우 회장이 흐뭇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홍진우 회장이 말했어요. 다은아, 아버지가 그 자장가를 다시 불러줄까? 네, 아버지. 다은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홍진우 회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다은도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집안에 따뜻하게 울려 퍼졌어요. 노래가 끝나고 다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그럼 분명히 보고 계실 거야. 홍진우 회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모습을 보시며 행복해 하실 거야.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와 딸, 그들의 사랑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